예전 마을에 얼굴이 예쁜 과부가 살았습니다. 미인에다가 혼자 사는 과부여서 그런지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과부는 남편을 잃고는 평생 정절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한 터라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을 무시하며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본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연려가 나타났다며 반가워했죠. 그녀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 여기는 게 좋았던 건지 기나긴 밤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면 자신을 열렬하며 받들어주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호라비가 새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꽤나 반반하고 말솜씨가 좋아 여자 꽤나 울렸을 것 같은 선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 마을에서 부인과 사별한 뒤 유부녀와 놀아나다 걸려 이 마을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물 맑고 경치도 좋고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니 이곳이 지상낙원 아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아름다운 꽃을 꺾어 선물해줄 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제 버릇해 못 준다고 여자를 밝히는 호라비는 이 마을에서도 얼굴이 예쁜 여자를 꼬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에는 얼굴이 고운 처녀가 몇몇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호라비는 시장에 나갔다가 열렬아 불리는 얼굴이 예쁜 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구름을 뜯어먹고 이슬을 마시면서 사시나. 백옥 같은 피부하며 오똑 솟은 코, 하늘하늘 날아갈 것 같은 몸매까지 마치 황진이가 다시 태어난 것 같구나. 호라비는 과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대낮에 외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큰 실례였기에 옆에 있는 사내에게 대신 물었죠. 이보게, 내 말 좀 물음세. 저기 저 행상 옆을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아는가? 아, 저분이요? 저분은 저 큰 감나무 집에 사는 과부인데 얼굴이 예뻐서 많은 남정네들이 추근대는 분이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문난 연려라서 그 잘생기고 돈 많은 남정네들을 다 뿌리치고는 혼자 사셔요. 왜, 관심 이슈? 당연하지. 고자가 아니라면 모를까. 아셔요. 선비님도 잘못 들이댔다가는 마음고생만 하고 본전도 못 찾을 거요. 호라비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과부를 어찌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열려라 소문난 것을 보면 그만큼 정절을 중히 여기는 여인이겠지. 그리고 그만큼 열려라 소문이 났으니 마을 사람들의 눈치도 엄청 신경 쓸 테고 말이야.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열려답지 않은 행동거지를 들킨다면 어찌 되려나? 다음 날 호라비는 시장으로 가서 어제 얘기를 나눈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2냥을 주겠다며 사내를 설득했죠. 사내 역시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꽁돈이 생기는 것이니 마다하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이른 새벽, 청년은 과부의 집으로 가서 안방문에 대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수댁, 오늘 급히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소 좀 빌려가겠슈. 그러자 집안에서 잠이 덜 깬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 새벽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나도 이따 밭갈러 나가야 하니 다음에 빌려가거라. 과부가 그리 말하자 청년은 잘 못 들은 척하고는 과부에게 말했죠. 마음도 참 넓으시구만요. 고마워요. 그럼 일 끝나자마자 잽싸게 다시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청년은 외양간에 묶어놨던 소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절했음에도 다짜고짜 소를 빌려간다는 청년의 말에 과부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소를 가지고 집을 나서는 청년의 옷소매를 부여잡고는 말했습니다. 아니 귓구멍에 못 박았느냐? 내 오늘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 나는 분명 과수댁이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걸로 들으시오. 두 남녀가 옥신각신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호라비는 순간 틈을 타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죠. 서로를 향한 막말과 고함이 오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뭔 일인가 하여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아 부끄러울 만도 했지만 분노에 눈이 멀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빌려가도 된다면서요. 제가 옆집에 방귀 소리도 알아맞힐 정도로 귀가 좋은 놈인디 어찌 잘못 들었다고 자꾸만 우기셔요? 이 상놈의 자식이 내 이 두 손으로 내 놈의 명주를 끊어주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맞다고 말하는 두 사람의 싸움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재미있는 것은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과부집의 방문이 열리더니 속옷만 입은 호라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보자 하니까 어찌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분명 내 옆에서 똑똑히 들었다. 오늘 밭갈러 가야 하니까 나중에 빌려가라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내가 증인이다 이놈아. 과부의 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호라비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평생 절개를 지키며 산다 카더만 어찌 남자를 끌어들였노? 완전 내숭아이가.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부뚜막이 아니라 남자를 올라탔어. 마을 사람들은 호라비와 과부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부는 거의 헐벗고 있었고 호라비는 속옷만 입은 채 열렬하고 소문난 과부의 집에서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죠. 과부는 순간 니시길래 제 방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 그리하면 됩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 봤다는 과부의 말을 믿지 않았죠. 분명 과부의 집에서 호라비가 윗옷을 벗은 채로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는데 어떤 바보가 그녀의 말을 믿을까요? 호라비가 나오자 사내는 갑자기 공손해지더니 소의 고삐를 과부에게 주고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착각했나 보네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싸움이 끝나자 하나 둘씩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죠.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자 과부는 자신의 집에서 나온 호라비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개짓을 했어가지고 저를 마을의 몹쓸년으로 만듭니까? 이보시오.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분명 처음에는 절개를 지키는 자신의 모습이 좋았고 그런 자신을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좋았겠지. 근데 보시오. 별것 아닌 오해로도 일이 쉽게 돌아서는 게 사람이고 인간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존경 어린 눈빛을 보려고 일이 힘들게 살았냔 말이오. 왜 남들 눈치 보느라 외로운 밤 허벅지를 찔러가며 그리 참고 지냈냔 말이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어떻겠소? 호라비의 달변에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미 마을에는 환양년이라 소문났을 테고 더 이상 지켜야 할 정절도 없으니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당신이 저를 평생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내시지요. 그리고 밤일도 저와 같이 하셔야 할 겁니다. 내 그 말을 기다렸소.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려. 그럽시다. 오늘부터 그리 합시다. 그 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죠. 더 이상 남 신경 쓰며 살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로 마음먹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상 야담 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